자, 이번 동영상은 비동사 마지막 편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한국인들은 이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아주 유명한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이 대사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런데 to be or not to be가 왜 죽느냐 사느냐로 해석되느냐? 한국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 문장을 직역하면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인데 윤회적 세계관에 익숙한 동양인들에게는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죽느냐 사느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이 사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서양인들에게는 to be or not to be가 아주 자연스럽게 실존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비동사로 인해 한국어로 잘 이해되지 않는 영어 표현들의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비동사보다 더 중요한 동사가 없어요. 그만큼 자주 쓰이지만 등잔빛이 어둡다고 학생들이 가장 잘 모르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영어 공부 꽤 했다는 사람에게 God is 이 단순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거의 틀림없이 신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비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원장님이 어떤 학생에게 제가 무슨 수업을 했는지 물어봤나봐요. 그 학생이 제가 비동사에 대해서 수업해줬다고 하니까 비동사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도 비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제가 영문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사전에서 비동사를 찾았을 때 God is 이 예문을 봤을 때예요. 신은 있다, 신은 존재한다 이 설명을 보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한참 동안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문 해석은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비동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비동사가 있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경우, 두 번째로 부사 또는 부사구가 오는 경우인데 보통 장소의 부사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부사 구문이에요. 유도부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의 형태로 주어와 비동사가 도치된 형태죠. 자, The God is on the mountain. 그 신은 그 산 위에 있다. On the mountain. 이 부분이 장소의 부사구입니다. There is God on the mountain. 그 산 위에는 신이 있다. 이 문장이 바로 유도부사 구문입니다. There가 유도부사, is가 동사, 주어는 a God입니다. 자, 요 두 번째 예문과 세 번째 예문은 의미상 아주 유사한데 세 번째 예문처럼 유도부사를 쓰는 경우와 두 번째 예문처럼 유도부사를 쓰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개념 등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통 유도부사 구문을 쓰지 않아요. 이 경우 두 번째 예문처럼 주어에 보통 정관사가 붙죠. 반면 불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유도부사구문을 씁니다. 어쨌거나 비동사가 있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딱 이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뒤따를 경우 이다로 해석됩니다. She is a smart girl. 그녀는 똑똑한 소녀이다. 비동사 뒤에 명사를 주격보호라고 하고 이 문장에서 주어인 she는 a smart girl과 이퀄 관계가 되죠. 자,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올 경우에도 비동사를 이다로 통일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로 똑똑하니 똑똑하다로 된 것은 똑똑한에서 니은을 탈락시키고 다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영어 연구를 좀 깊이 안 하신 분들이 꼭 이런 이상한 설명을 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거나 장소의 부사, 부사구가 오거나 유도부사 구문이면 비동사를 있다로 해석하고 비동사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면 이다로 해석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No man is an island 이 문장 해석해보라고 하면 아주 엉뚱한 해석이 나오죠. 한국인의 99.9%가 이 문장을 그 섬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Who wrote the phrase "No man is an island"? They say that no man is an island.
False. I am an island, and this island is volcanic. That's wrong. No man is an island, Carson, not even Thomas Barrow. 자, 비동사 뒤에 on island라는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있다가 아니라 이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 어떠한 사람도 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이 문장 역시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아래 동영상 설명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2014년 3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People have to accept their children. 이 부분까지만 해석해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는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뒤에 as they are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as는 접속사로 쓰였는데 접속사로 쓰일 때 뜻이 7가지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태인데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 뭐뭐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접속사 as와 주어 they 그리고 비동사 are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죠? 따라서 이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또는 그들이 존재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그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예문은 루이스 세커의 웨이사이드 스쿨이라는 동화에서 본 구절입니다. 예전에 일하던 영어학원 원장이 영어 원서로 수업하는 걸 좋아해서 이 책으로 수업했는데 수업할 당시 번역본이 전혀 없어서 해석을 하고 나서도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내용도 다소 난해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론디 slapped herself in the face. 론디는 자신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To make sure. 확인하기 위하여. 그런데 무엇을 확인하느냐? She was really there. sure와 she 사이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비동사 was 뒤에 부사 really와 there가 뒤따르고 명사나 형용사는 뒤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to make sure she was really there 이 부분은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죠. 자, 맨 마지막에 주어 she와 비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she was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녀는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의역하자면 론디는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생시였다.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I'm sorry, where were we?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미안해, 우리가 어디에 있었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ere가 의문부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따라서 이 문장의 비동사 were를 이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Where were we? 이 문장은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다른 용물을 보고 돌아와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역하자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런 의미예요. Mr. President, are you okay? Oh my God, what happened? Now, no be alarmed. Where were we? I have to urinate. That was fast. Oh, the middle stall was occupied. I'll have to try again later. So where were we? Howard lives with his mother, and Raj can't speak to women unless he's drunk. 자, 두 번째 문장처럼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지난 수업 진도 과정을 물어보면서 쓸 수 있고 세 번째 문장처럼 직역 표현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었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장 I'm sorry I was somewhere else. 여기서 somewhere else 역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비동사도 있다로 해석해야 하죠. 직역하면 미안해 나 어디 다른 곳에 있었어 이런 의미인데 의역하면 미안해 나 잠시 딴 생각했어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문장 What are friends for? 자, 이건 원래 friends are for what?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인데
전치사 for의 목적어인 의문사 what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서 what are friends for 이렇게 된 것입니다. for what이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를 있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의역하자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런 의미가 되죠. Is there any chance that you could ignore what I just did? Of course. What are old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huh? What are friends for? 이 표현의 간접 의문문 형태인 That's what friends are for 이 문장도 자주 사용됩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right? And that's what friends are for. Wise man once said,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t's what friends are for 이 문장에서 that의 비동사는 뒤에 의문사절 what friends are for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다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대단히 어색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친구가 필요한 이유지 또는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 구조에서 주어만 friends에서 this로 바뀌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are에서 is로 바뀐 문장입니다. What is this for? 하지만 첫 번째 문장처럼 이것이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직역하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니? 이건데 이 표현은 어떤 물건의 용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주는 선물이나 하는 행동의 목적을 물어볼 때 쓰입니다. I'm sorry, James. Tell me again, what is this for exactly? That's a list of everything I need for the Brigsby movie I'm making. Let me help you out. Oh, thanks, Kenneth. Oh, what are all these little plastic containers for? 이렇게 같은 구조의 같은 동사를 쓰는 문장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하죠. That's the way it is. 자, 이 문장에는 두 개의 비동사가 있습니다. That's the way. 비동사 뒤에 the way, 명사가 뒤따르고 있죠. 따라서 이다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방식이다죠.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명사 the way와 이 사이에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관계부사절 내부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사절 it is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는 있다로 해석합니다. It is, 그것은 있다, 그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관계부사절이 선행사 the way를 수식하기 때문에 직역하자면 그게 바로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의역하자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야 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죠. I mean, Mexico is way the hell down there, and you're in here, and that's the way it is. Yeah, right. That's the way it is. We come out here about 4 years ago. You married into it. That's the way you want to put it. Well, I don't have some way to put it. That's the way it is. Sorry, but that's the way it is. 두 번째 문장 That's the way she is.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게 바로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이야 인데 그녀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여자야.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I gotta cut out for a bit. Laurie tried to break up a dog fight and I guess she got hurt pretty bad. Oh my God. Yeah, that's the way she is. She sees trouble and she wants to help out. I don't know. I get the feeling she don't like me, like she's afraid of me. No, that's the way she is. She's afraid of me at times too. So it's just that she's a sensitive. That's the way it is. 이 문장은 관계부사 how를 이용해서 That's how it i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That's the way it is와 의미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That's how it is 이 문장이 쓰이는지 예를 한번 보시죠. All right, Sam. Duty calls. Thanks for the run. That's what you want to call running. Oh, that's how it is? Oh, that's how it is. You'll have to make a choice. It's either your daughter or me. My daughter. I see how it is. Oops. That's how it is, huh? 자,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또는 현실이란 그런 거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That's the way it is와 달리 That's how it is 이 말은 나한테 이러기야?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행사 the way, 관계부사 how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하고 의미는 같다고 배우지만 실제로 쓰이는 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부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s the way it is는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24번에 출제되었어요. 여기서는 It's the way it is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That's the way it is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생은 고사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 중에서도 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학생이 드물 거라는 점에서 꽤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예요. 자, I am not what I used to be.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설명할 것이 많은 문장입니다. 먼저 이 문장의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흔히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리고 use to 부정사는 과거의 습관을 표현해서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동작동사의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비동사와 같은 상태동사의 경우 과거의 뭐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I am not what I used to be는 과거 시제를 써서 I am not what I was 이렇게 말해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use to 부정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I am not what I used to be는 I am not the man과 I used to be the man 이 두 문장이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I am not the man who I used to be 나는 과거에 그랬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선행사 the man과 관계대명사 who가 합쳐져서 I a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 문장에서 주절의 비동사 am은 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절 what I used to be는 명사절이기 때문이죠. 관계대명사절의 비동사 I used to be의 be는 이다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있다로 해석해야 할까요?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 있다로 해석해야 할 것 같지만 이다로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본 문장 That's the way it is에서 it is는 관계부사절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고 is를 있다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I am not what I used to be에서 I used to be는 관계대명사절이고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은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복격 관계대명사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복격 관계대명사는 자주 쓰이지는 않고 I am not what I used to be처럼 관용적인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id the sensors pick up anything moving around on the ship prior to separation? It's very dark here, Ripley. I'm not what I used to be. Just tell me. Does the recorder indicate anything? Today I sit in a different car and I look ahead. Anything is possible because I am not the girl I used to be. 자, I am not what I used to be는 영화 Girl on the Train에서처럼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관계대명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동명사인 being 역시 이다와 있다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일 때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명사 being은 존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존재이고 existence와 동의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M은 people are social beings,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중학교 사회시간 첫 수업 때 배울 만한 말이죠. 두 번째 예문에서 human beings를 humans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human being은 직역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냥 human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예문 being a better friend is not so difficult. 자, 이 예문에서 being 뒤에 명사 a better friend가 뒤따르기 때문에 being을 존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뒤따를 경우 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I will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될 거야.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처럼 비동사가 미래 시제나 미래를 의미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 되다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eing a better friend is not so difficult. 이 예문처럼 이다의 비동사가 동명사로 쓰일 때 역시 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몇몇 선생님들이 비동사의 되다의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설명들을 하죠. 하지만 비동사의 되다의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다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문들에서 보시다시피 I am a doctor. 나는 의사이다. I was a doctor. 나는 의사였다. 이렇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서 모두 이다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I will be a doctor. 미래 시제에서만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I will be a doctor는 한국어로 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뿐이에요. 물론 하나의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의미들을 너무 세분화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영어 강사들의 비동사 설명을 보면 이분들의 착각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동사의 하다, 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자신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비동사의 의미를 왜 존재라고 설명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비동사와 being의 의미를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이분 강의 보신 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다음 두 영화의 포스터의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은 밀란 쿤델라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는데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영화 빙 존 말코비치는 빙 뒤에 명사가 뒤따르고 있죠. 이 영화의 한국어 제목은 존 말코비치 되기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빙이지만 비동사가 문맥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동사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비동사를 이용한 더 많은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표현들이 실제로 비동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암기하면 그만일 수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어 원어민들이 이다와 있다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비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비동사의 중요성은 영어 원어민들의 사고방식, 철학, 그리고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는 비동사의 의미와 문법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